네, 마지막 주제는 혼란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독감 백신 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당초 정부는 문제가 된 백신은 실제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어제 지역에서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22일 이전에 접종이 된 게 105명 중에서는 63명이고요. 9월 22일 날 34명, 그리고 9월 23일 날 8명 정도가 접종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만 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에 일일이 그런 정보들을 다 안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 몇 개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접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독감 백신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일단 지난 22일에는 독감 백신을 맞은 사례는 없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어제만 해도 105명 정도 접종을 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지역 전주시에서는 179명이 네. 접종을 했다.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0만 도스가 해당된다. 그런데 다행히 접종은 없다. 예. 왜냐하면 13세에서 18세 사이에 맞추기 위해서 유통되고 있던 물량에서 이 다른 업체의 신고로 제보가 들어왔고 스탑하고 지금 이제 2주 동안 품질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보니까 사흘 후에 105명은 접종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8일부터 시작된 접종은요. 영유아 2번 접종해야 되는 대상부터 맞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영유아들이 맞았을까 추적하고 있는가, 이게 혹시라도 해로운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근데 보니까 성인도 포함돼 있다. 접종된 사람들의. 그럼 어떻게 이게 접종이 된 것인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거 확인해야 되는 절차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서는 179명에게 접종이 이루어졌다. 105명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284명이 되는데 예. 여기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최종 확인을 하니까 중복을 빼고 224명이 최소 접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최소니까 혹시 더 나올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처음에 얘기했던 이 500만 도즈 중에는 문제가 된 것도 250만 도즈다라고 이제 좀 축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미 접종에 쓰였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 이건 그러면 전수조사에서 추적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가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전성이 확보되는 사안으로 일이 지금 커졌습니다. 네. 예. 일부 의료기관의 백신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선 정부의 백신 관리 지침을 어기고 정부가 조달한 무료 백신을 유료로 접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보통은 저희가 국가 물량이 나가면 국가 물량과 개인이 구매한 물량을 구분해서 백신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군데의 병원에서는 그게 이제 같이 관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전체 594명 접종 대상자 중에 60명 정도가 이 정부 조달 물량을 그러니까 접종을 받았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써야 할 무료 백신이 성인들 유료 백신에 쓰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의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정부 무료 백신은 무료 백신 대상자에게만 놔야 되고, 병원에서 구매한 유료 백신은 또 유료로 판매를 하면 되는 건데, 정부가 한 무료 백신을 가지고 병원에서 파는 거죠. 한 60명 정도에게 파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전북 전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의 유통관리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병원에서의 접종, 이 부분에서도 이 무료와 유료가 섞여서 접종이 이루어진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위탁 계약을 그 병원과 해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때는 혹시 또 다른 곳에는 이런 사례가 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백신 문제 다시 한번 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천절 집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일부 단체가 예고한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통제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총력 대응하겠다를 밝히고 있는데 양측의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말할 권리,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들의 입을 영원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근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네. 경찰 얘기는 아예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하면 면허 정지 처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떻게 딱 가능한 건가요? 아니,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죠. 일단 집시법제 12조에 보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제 차량을 뭐 진입 금지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고 또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차량을 갖다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차량으로 10인 이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모여서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집합을 금지한 행정명령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이랄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면허 정지랄지 이런 처리를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워낙 이제 인원이 많으면 사실은 현행범 체포하면 구금할 수 있는 장소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전제로 해서 각 지역에 경찰서에 아마 유치장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바쁘게 코로나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뵙겠습니다.